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제결혼 강의 주제는 정조관념이 높은 필리핀 보통집 여자들, 그리고 60년대 한국 누이를 보는 듯한 여자들,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여자들이 정조관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아니 필리핀 여자들 예쁘다고 소문이 났고 필리핀 여자들하고 섹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 남자들이 필리핀을 오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자들, 즉 전세계 섹스광 남자들이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필리핀에 와서 만나는 그런 여자들은 직업이 그런 겁니다. 직업.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섹스가 그냥 일입니다. 일. 돈을 벌기 위한 직업적인 그 수단. 그런 여자들 말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도 많은 저품질 여자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읽어보면은 그 수가 뭐 100만이 넘네, 200만이 뭐 다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여자들까지 친다면은. 그렇다면은 한국 인구가 지금 4,500만이라고 하는데 2,250만이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애들 빼고 노인네들 빼고 젊은 여성들을 봐도 한 1,000만을 뭐 젊은 여성이라고 봤을 때 뭐 1,000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맥시멈으로 1,000만을 잡아서 200만이 그런 여자라고 한다면은 10명 중에 2명은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필리핀도 10명 중에 한 2명, 3명이 그런 것이지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 뿐이 아니라 필리핀을 오가고 있는 그런 남자들은 10명 중에 2, 3명의 여자들을 만나는 거고, 그 2, 3명의 여자들이 전 세계의 남자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관념이 높은 필리핀의 보통집 여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여자들을 필리핀 여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필리핀에 많은 남자들이 해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은 선원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아내들은 상당히 그 정조관념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친척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촌에 육촌에 뭐 이종에 고종에 해가지고 상당히 친인척이 많은데, 만일에 여자가 그런 바람을 피다가 친인척한테 그 입에 오르내린다 하면은 그 여자뿐이 아니라 그 여자의 직계 가족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들은 상당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주변, 특히 까피떼, 뭐 라구나 이런 바탕가스 이런 쪽에는 외국
투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공장들이죠. 뭐 투자 회사라고 해봐야. 지방에서 많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엄마가 딸을 취업을 보낼 때, 물론 이제 그 딸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집으로 보내면 그 돈을 가지고 동생들이 공부를 하고 뭐 생활을 합니다. 또 언니도 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은 엄마가 신신당부를 한다는 겁니다. 너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죽자. 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집 보통 여자들은 단속을 하고 또 주의를 주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또 문자로 또 페이스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 필리핀 여자들의 페이스북은 가족들 간의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그 열어서 뭐 외국 남자들이 막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는 친인척들 다 보는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뭐 필리핀 여자 페이스북을 했다. 그런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뭐 대만이나 이런 데 남자들이 취업을 가 있거나 아니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 때문에 이제 부인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나가서 돌아다닌다, 한눈을 판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생활 자체가 딱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보통집 그런 가정들의 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들 씻기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점심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바삐 돌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가 바람펴러 다니면은 살림 다 표시가 나죠, 금방. 그리고 그 주변에 식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 있는 모텔 전부 다 불륜을 하는 장소입니다. 필리핀도 모텔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오셔가지고 야 필리핀도 모텔이 있네. 저기서 참 불륜들 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모텔은 불륜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부부들이 대부분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필리핀 집안의 그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삽니다. 뭐 형님네도 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사는데 집에서 섹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부부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부들이 모텔을 갑니다. 그런 부부들이. 이런 형편인데 거기서 여자가 뭐 바람을 빌어 집을 비운다든지 금방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뭐 일반 필리핀 여자들이 뭐 그 바람을 피고 종교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은 다 창녀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생활 구조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자들이 이 어른들이 위해서부터 쭉 내려와고 언니 뭐 특히 그 필리핀의 그 큰 언니들은 무섭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그러니까 보통 필리핀 그런 집안에서는 가난해도 주변에 식모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너를 식모 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여자들은 가톨릭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바람을 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선원 부인들이 바람을 피다가 뭐 걸린 사례도 있고 뭐 이런 불상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출신이 좋지 않은 여자였던 거죠. 출신이.
그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자들은 그 정조 갈렙이 높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한국 누이를 보는 듯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만 한국 사람이지 이미 머릿속은 한국 사람, 한국이 뭔지도 어떤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참 이게 한국은 기가 막히게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언급을 했지만 경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런 그 진행자가 불과 3, 40년 전에 한국 역사를 모릅니다. 저도 그 새삼스럽게만 느낀 것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경제 그 좌답을 하면서 강남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강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기자가 이제 그 조사를 했죠. 그 사람도 모르는 건데 자기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죠. 그 잠실 야구장 쪽, 그리고 탄천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근데 그 너머 한전 땅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강북에서 거기를 가려면은 5시간이 걸렸답니다. 거기 가는 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한강대교라고 해봐야 지금 그 인도교라고 하는 제1한강교 그것밖에 없었을 때니까 이 압구정동 즉 한양대학교 있는데 뚝섬이죠. 뚝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그 탄천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탄천을 건너서 또 걸어서 가야지 거기 가는데 뚝섬까지는 뭐 많이 들어서 압니다. 뚝섬까지는. 그래서 뚝섬에서 동대문까지 오는 기동차가 있었습니다. 기동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전차처럼 생겼는데 위에 길다랗게 그 전기봉이 생겨서 속도가 좀 빨랐죠. 그런 거를 경제 프로를 담당하는 사회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누이 어쩌고 60년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역사는 어머니들이 다 이어가고 명맥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옛날에 여자들이 정말 일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 일반 가정집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책에, 국제결혼 책에 언급되어 있듯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도 동생들 빨래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애가 애 키운다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한 8살, 7살 이 정도 되는 애들도 자기 동생들을 안고 다 뭐 돌보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거죠.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필리핀 여자들을 상대로 결혼을 하시면은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도 뭐 모르고 있는데 필리핀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규동양으로 들어서 창녀들을 보고 야, 필리핀 여자 이쁘다. 쟤하고 결혼해야 된다. 심지어는 술집에 가서 구걸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 인터넷 꽃뱀들, 그런 여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놀란 게, 그런 여자들이 그 외국 남자들을 낚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다 한국 남자들이 결혼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섹스만 하면 결혼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지금 가정교육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제결혼 강의를 통해서 다음은 몇 분이라도 올바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한국 사회의 기초 경제 단위가 돼가지고 늘어나면은 한국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 취지로 오늘은 종교 관념이 높은 필리핀의 보통 여자들, 60년대 한국 노래를 부르던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단둘이 남자 여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지만 그 각 개인들의 결혼이 훌륭하고 또 개인들이 만든 그 가정들이 단단하고 행복하고 정상적이어야지만 그 나라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결혼을 하시되 정상적인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창녀라는 게 특히 필리핀 창녀들은 한국 창녀면 한국 남자하고만 상대를 하지만 한국 뭐 할아버지, 학생 뭐 이렇게 뭐 끼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전 세계 오입쟁이들이 와서 노는 데입니다. 그런 여자 밑으로 애가 나와가지고 그 애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절대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여자가 지금 한국에는 러시아부터 해서 중국, 베트남,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뭐 태국 거의 다 그런 여자들이 가서 지금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더 추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데 한몫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올바르게 결혼하고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부디 자중하셔서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정상적인 집안의 정상적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